이질적이고 선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각각의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분절적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맞춤화된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결국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요. 또 최근에 우리 언론 지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소위 말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넷플릭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KBS, MBC가 몇 천억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몇 천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누가 공격자냐라고 얘기하면 승자는 넷플릭스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집에서 넷플릭스만 밖에 다른 건 거의 잘 보지 않는데요. 근데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잠깐 이야기하면 갑자기 등장한 회사가 아니에요.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제 학생들이 97년생, 98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갑자기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나왔던 회사다. 벌써 20년이 지난 회사다. 그 당시에 그러면 한국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97년도니까 바로 네이버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났어요? 한국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인터파크라는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게 갑자기 등장한 회사가 아닌데 이런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갖고서 있잖아요. 이 넷플릭스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그래서 시리즈물을 합니다. 그 시리즈물의 이름이 블랙 미러, 그러니까 깨어진 컴퓨터 모니터라는 블랙 미러를 합니다. 제가 그걸 아주 자주 봅니다. 왜? 지금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넷플릭스 블랙미러에 이런 이야기가 옵니다.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크로버를 부르고 그 다음에 티맵의 아리아를 부르고 그 다음에 지니를 부르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목소리로 지시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주문을 해주거나 혹은 대신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바로 넷플릭스에 나오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티네이저 10대 여학생이에요. 티네이저 10대 여학생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뭐 춤을 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습니까? 볼 수 없죠. 소리를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느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이 친구가 다 보고 있어요. 자, 시각적인 정보까지 처리가 간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바로 이 스피커는 그냥 단일한 브랜드 네이버 크로버, KT의 지니, 티맵의 아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10대의 여학생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돌, 여자 아이돌입니다.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자기의 뭡니까? 그대로 재현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0대 여학생은 아이돌을 자기 품에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스피커에는 그 여자 아이돌의 그렇죠? 뇌가 그대로 재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바로 멘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언니가 되는 거고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벌써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아리아를 부르지도 않고 크로버를 부르지도 않고 지니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누굴 불러요? 제가 원하는, 제가 존경하는 백승대 교수님을 불러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 맞는 그 로봇에는 백승대 교수님의 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들이 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술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보고 모든
10대 여성들이 그 기술로부터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고 거기서 기뻐하고 정서적으로 그렇죠 유대감을 갖고 이렇게 할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사회적 구성론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술은 독립변수가 아니다. 기술은 매개 변수일 뿐이다. 기술은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경로를 긋는다. 기술은 모든 사회 집단의 보편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일 수는 있지만 기술의 이용 방식은 어떠냐? 결국은 사회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13평짜리 그 영남대학교 사택 경산 삼풍동에 있는 태양 아파트에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삼풍동에 살았는데 수업 시간에 가끔씩 학생들한테 야 요새 잠을 못 자가지고 정말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막 웃더라고. 신혼이니까 잠을 못 잤다. 근데 잠을 진짜 못 자는 거는 신혼이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13평짜리 아파트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작은 방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거실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싱크대에 달려있는 거. 근데 잠은 이제 작은 방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거실처럼 되어 있는 것에 방처럼 이제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기 한 1년 살다가 이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취할 때 냉장고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 냉장고가 소음이 너무 심한 거야. 냉장고에 소음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더더군다나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 냉장고가 왜 이렇게 소음이 심할까라고 내가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로 그 압축되어 있는 냉매를 만들겠어. 암모니아를 만들겠어. 이렇게 소음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기 냉장고가 그러면 이렇게 소음이 심한데 왜 아직도 기술이 발전을 안 하고 이런 소음이 심한 이 냉장고를 계속 생산하고 판매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을까? 봤더니 1920년대에는 가스 냉장고하고 전기 냉장고하고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전기보다 더 뭡니까?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그 다음에 가스 냉장고는 소음도 없었어. 또 가스 냉장고는 어땠냐면 부품도 되게 간단해서 고장이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기 냉장고를 개발하는 누굽니까? 바로 전기회사들하고 그런 회사들,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혹은 GM 같은 회사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스 냉장고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기 냉장고에 대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해서 광고를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판매책을 유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 가스하고 전기 냉장고와 같이 사용되는데 1940년대 미국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전기 냉장고로 돌아섰어요. 왜? 바로 그런 전력 회사들,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때문에 1960년대에 한국에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한국은 들어올 때부터 전기 냉장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또한 이야기인데요. 수치 제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공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숙련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숙련공이라는 사람들은 최소한 10년 정도 일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기술에 대해서 혹은 제품의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대해 따라서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숙련공들이 했던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바탕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레코드 프레임에 기록 재생이라는 기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숙련공들이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은데 사장들은 이걸 상당히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종업원들이 사장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들을까요? 바로 숙련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중간급의 기술자들의.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것이 흔히 말해야 수치 제어 기술, NC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NC도 그 당시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자기들이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NC라는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이런 관리자들은 다 이제 자기의 직업들을 잃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런 사회 구성론에서 대표적으로 연구에서 나왔던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에요.
제가 북한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또 쓰고 요새 이 논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관영 텔레비전 프로그램, 동양분석 프로그램을 보는데 갑자기 이 화면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지금 CNC, 그러니까 NC라는 것에다가 컴퓨터 하였다는 거죠. CNC가 이제 가장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앞서 무슨 왜 이럴까요? 똑같은 거죠. 누구한테, 기술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있으면 특권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층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차원적인 그러한 위험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라든가 기득권층은 이런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크로스, 그러니까 주변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이거 보세요.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누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받을까에 대해서 여성 성평등과 관계된 과학기술자 네트워크에서 나왔는 그림이에요. 누가 항상 여성들 같은 이런 마지노라이즈, 주변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이거는 한번 피사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제가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여가지고 이런 치맥 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급식 노동자, 특히 튀김하는 날 정말 힘들다. 또 치킨업자들이 정말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은 뭘까요? 바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 되는데, 지난 치맥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부스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스에서 치킨을 만드는 로봇팔이 공개가 됐어요. 로봇팔이 공개됐어요. 너무나 이제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영주, 그렇죠? 경영 기득권자를 위한 기술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오면